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날이 요즘 오늘은 좀 비가 오곤 있지만 요즘 날이 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기에도 굉장히 이제 좋은 계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또 시작하신 분들, 또 야외 활동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자전거와 전립선 건강에 조금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사실 전립선에 많은 그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자전거 타기만 예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군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렇군요. 예, 해부학적으로 그 전립선이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에 닿는 부분 바로 위에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도 전립선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앉아 있는 자세로 많은 이제 뭐 작업도 하고 직장 생활 자체가 이제 오래 앉아 있는 이런 경우다 보니까 그쵸. 사실 앉아 있는 자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게 사실 자전거 타기거든요. 그쵸. 체중이 그 좁은 안장에 다 실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거는 전립선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염증이든 비대증이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안 하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아, 오히려. 예, 그렇군요. 안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제가 네. 진료하면서 자전거 타신다 그러면 그게 정말 그렇게 나쁜 건 줄 몰랐어요. 이런 분들도 맞아요. 계세요. 그래서 예. 자전거 타기는 예외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전립선이 조금 이제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면 오히려 이제 타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전립선 건강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이 생각이 되는지, 어떤 질환들이 올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립선 질환은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전립선염, 두 번째가 전립선 비대증, 세 번째가 전립선 암. 네. 이 세 종류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증상이 암을 제외하고 암은 이제 PSA 수치라고 해서 혈액 검사를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예방적인 진단이 되는데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을 좀 헷갈려 하시거나 아니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도 비대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일단 이 3대 전립선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뇨, 밤에 깨서 소변 보는 거죠. 빈뇨 네. 자주 보는 거, 급박뇨, 화장실에 가기 전에 막 급해서 못 참는 증상, 뭐 이런 증상과 또 특히 이제 통증이나 불쾌감이 있으면 거의 전립선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비대증 관련 증상은 일단 소변 줄기가 굉장히 약해졌다, 시원하게 못 본다, 그리고 시작할 때 시간이 걸린다, 그다음에 소변이 나오다가 끊어진다 이런 증상들이 비대증인데 대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립선 암은 이 증상과 더불어서 그 PSA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증상인데요. 네. 요즘 이 전립선 질환을 앓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표적인 3대 전립선 질환 살펴봤습니다.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암까지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립선 질환 사실 뭐 여성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성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뭐 알아본 사람만이 안다. 그 고통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전립선 질환이 죽는 병은 아닌데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질환이거든요. 특히 이제 야간뇨나 급박뇨 같은 경우는 뭐 외출하기도 힘들어지고 잠자는 동안에 깨니까 그 다음날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그렇죠. 예, 그런 증상들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대개 이제 환자분들이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난 전립선만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일단 전립선이 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잘 생기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전립선은 비뇨기에 속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생식기관이거든요. 네. 생식기관이다 보니까 이 생식기관의 중요성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전립선의 역할 이번 기회에 조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보면
관략근의 보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네. 전립선 요즘 수술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이 관략근이라는 게 소변을 요도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이 요도의 관략근이 손상되는 경우에 이게 기저귀를 찬다, 뭐 소변을 참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이게 전립선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전립선이 하는 역할은 정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정자가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도 전립선에게 하는 역할이고 활동성이나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전립선이 하는 역할이고 결과적으로는 임신과 수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립선이 과거에는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 줄 몰랐다가 지금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인류가 충분히 임신과 생식과 이제 인류가 보존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립선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몸에서 사실은 그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두 곳에 혈액 장벽이 있는데 전립선하고 뇌에 혈액 장벽이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꼭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너무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독성이 있거나 아니면 위해 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전립선에 혈액 장벽이 존재하고 있고요. 뇌에도 같은 의미로 혈액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게 전립선은 이제 프로스테이트 해가지고 BPB 장벽, 뇌는 브레인 해가지고 BBB 장벽인데 이러한 장벽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 보호를 해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독소가 많이 쌓이고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요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혈액 장벽 때문에 지금 사실 치료가 잘 안 되는 만성화되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일단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전립선 그리고 뇌에 이런 각각의 혈액 장벽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 장벽 때문에 오히려 또 치료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사실 핵심 내용인데요. 전립선에 있는 혈액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립선이 너무 중요한 기관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나이가 들면은 이 전립선 혈액 장벽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가 약물 침투가 너무 어려워서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든 전립선 염증이든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효과를 못 보느냐, 뭐 식품이든 약품이든 정말 이렇게 효과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라고 궁금해하시면 사실 이게 전립선 혈액 장벽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네. 이게 이제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이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혈액 순환이 가장 잘 안 되는 기관도 사실은 전립선이 이 혈액 장벽 때문이고요. 그래서 노폐물이 잘 생기고 이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혈액 장벽 때문인데 결국은 전립선이 비대되는 이유 또한 이 혈액 장벽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네. 전립선이 정말 치료하기 어렵구나 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립선 혈액 장벽 때문에 또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빠지기 전에 좀 미리미리 우리가 전립선 건강도 잘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들고요.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화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이 부를 수 있는 전립선 질환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도 뭐 최근 들어서 전립선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혹은 전립선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서은경 원장님과 한번 1대1로 상담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0대 남성분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소변을 보는 게 예전만 못하고 보고 나서도 약간 찝찝한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셨던 또 이력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유전적으로도 좀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하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의 상태가 좀 치료가 필요한지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40대 남자분이신데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부터 전립선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전립선염 또는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면 증상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쫄쫄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전립선 비대증에도 있는 증상이지만 전립선염에도 있는 증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도가 굉장히 좁고 가늘기 때문에 염증이 있어도 이 요도가 이제 확장되지 않고 비대증이 있어도 요도가 압박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이분은 40대니까 아마 전립선 쪽에 염증 혹은 비대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아버님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뭐 유전적 요인, 가족력을 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쌍둥이에 대한 뭐 역학조사, 그다음에 비대증에 대한 가족력 해보면 부모님이나 그다음에 그 형제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본인에게도 충분히 그 발병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님이 고생하신다면 더더욱 빨리 예방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전화상으로 어떻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는 거다 보니까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립선 질환,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전립선 건강이 조금 염려가 된다 하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좀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들이 있을까요? 전립선 질환에 대한 검사는 다양한데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이 혈액 검사, 그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 네. 크기도 체크하고 염증 여부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질환도 같이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전립선 질환의 근본적인 요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 혈액순환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뭐 염증이든 비대증이 안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상 수치, 그다음에 비정상 수치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혈액이 얼마나 끈적하냐, 이제 혈액이 진득하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비율이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성지방과 이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상태는 사실은 1대1 비율. 그러니까 중성지방도 40이라면 HDL 콜레스테롤도 40. 네. 원래 HDL이 60 정도 이상 나와야 되는데 60이면 60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혈액 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중성지방이 120이고 HDL이 60이다 그러면 1대2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중성지방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 혈액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비율을 최대한 1대1로 낮출 수 있게 뭐 식이요법이나 운동하시는 게 전립선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 한방에서는 이걸 이제 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깨끗한 혈액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뭐 다른 질환도 물론이지만 전립선 질환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실험이 또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쥐와 굉장히 늙은 쥐 실험. 그 재밌는 실험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 실험이 회춘 실험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졌는데 쥐의 두 마리, 그러니까 늙은 쥐와 젊은 쥐를 옆구리의 혈관을 병합해가지고 하나의 혈관 체계를 만들어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 실험인데요. 늙은 쥐는 혈액도 늙고 혈관도 늙게 되지만 젊은 쥐의 그 옆구리를 통해서 깨끗한 피를 공급받게 되면서 심지어 뇌혈관에 지금 거기 파란색 부분이 뇌혈관에 뇌세포 분지가 이제 확장되고 늘어났다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네이처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젊은 피가 수혈되듯이 몸 안에 이렇게 골고루 이제 순환이 되면서 뇌혈관의 부피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심장 기능도 좋아지고 뇌세포 그다음에 털의 윤기까지 다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 실험으로 밝혀졌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지만 혈액을 굉장히 젊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미리 짐작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도 좀 나이 들지 않게 우리가 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혈관에 노화가 왔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본인의 혀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혀요? 예, 혀는 우리가 이제 혀 위쪽도 많이 보지만 사실은 혈관이나 혈 상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혀 밑에 있는 혈관, 설하 정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혀 밑에 있는 정맥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설하 정맥을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왼쪽 그림은 정맥이 이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검푸른 색깔의 혈관이 이렇게 노출돼 있잖아요. 네네. 네, 오른쪽이 이제 설하 정맥에 어혈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어혈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혀 안에 우리 몸에 어혈이나 나쁜 어떤 물질이 있을 적에 그걸 다른 데로 확산되지 않도록 혀 밑에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하 정맥이 저렇게 색깔이 금푸른다 그러면 그 밑에 어혈이 많이 고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부항을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을 이제 침으로 찔러가지고 빼내는 방법이 이제 한의원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신의 이제 혈액순환, 그다음에 혈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혀 아래쪽을 이제 살펴보시면 어혈이 좀 많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어혈 자체가 많이 존재한다라는 건 아무래도 혈관이 좀 노화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네.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립선에도 노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립선은 생殖기관이지만 사실은 그 요도가 전립선을 통과하는 바람에 그 비뇨기 관련 증상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변 불편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야간뇨, 그다음에 급박뇨, 그다음에 세뇨, 이제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임상적으로 보면 가장 큰 불편 사항은 아무래도 야간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밤에 2번 이상 잠을 깬다 그러면 이거는 야간뇨로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야간뇨의 원인과 치료를 제가 좀 살펴볼 텐데요. 한의학에서는 야간뇨를 두 부류로 나눠서 신허해서 생기는 야간뇨가 있고요. 네. 어혈성으로 생기는 야간뇨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건 본인이 밤중에 일어나서 소변을 볼 때 소변 양이 평소와 똑같은지 아니면 적은지를 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허성 야간뇨부터 설명을 드리면 밤에 우리가 소변을 안 보고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밤중에는 낮에와 달리 소변이 농축되는 그런 현상이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변이 많이 생기지 않는 게 정상인데 신허성 야간뇨는 그렇게 농축시키는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잠을 깨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신허성 야간뇨라고 하고 일반적인 야간뇨는 어혈성 야간뇨가 더 많은데 소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많으면 2컵도 안 되는데 계속 잠을 깨는 그런 야간뇨는 어혈성 야간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어혈성 야간뇨는 이 어혈을 청소하는 그런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방광에 어혈이 있기 때문에 방광이 과민해진 결과다라고 보셔서 전립선과 함께 방광을 같이 치료하는 그런 치료가 꼭 필요한 그런 질환이 야간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립선 질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방광 쪽이랑 같이 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그럼 우리가 이제 방광도 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도 한번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이제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립선이 고장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립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를 하다가 안 되면 이 증상이 방광까지 연결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방광은 소변을 항상 이렇게 저장하고 있고 배출하다 보니까 이 소변이 독하잖아요. 그래서 이 독한 소변을 방어할 수 있도록 삼중의 보호막이 여기에 이제 장착이 돼 있는데 네. 방광 근육이라든가 아니면 방광 점막,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개그층 이렇게 삼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방광벽이 얇아지거나 과민해지면 이게 야간뇨나 빈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근본적인 요인은 방광벽이 약해지고 그
방광벽이 약해지는 거는 숨어 있는 염증 노폐물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이걸 청소하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뭐 식품이나 어떤 뭐 항생제 가지고는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청소요법이 방광과 전립선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광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야간류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이 전립선 질환의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전립선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49년생 76세로 알고 있어요. 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여러 가지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전립선 비대증인 일은 잘 모르겠는데 약을 먹은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요사이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소변을 자주 보고 네. 보고 나서도 또 빤스에 뭐 소변이 좀 묻는다든가 좀 불편해서 네,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그 병원 약은 계속 먹고 있지만은 지금 저 약을 안 먹고 뭐 결찰술이라고 그런 소리도 들어봤는데 그 되는가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수술을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결찰술이라는 게 이제 금속 실 같은 형태로 이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도를 확보하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예, 예. 지금 이제 증상을 보면 소변도 자주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 예. 점정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냥 마무리해버리면 속옷에 젖는 증상, 그러니까 그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예. 또 소변을 보고 나서도 깔끔하게 되지 않고 좀 찝찝하게 남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또 약물 치료도 하셨고,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약물 치료가 이 전립선 장벽 때문에 효과를 잘 못 본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 지금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데 저는 이 결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전립선을 줄여 나가는 게 아니라 요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근데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전립선의 그 금속실을 뚫고 올라와서 오히려 더 빨리 커지는 제 경험으로는 한 3개월이나 3년 안에 더 커지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환자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그 증상을 보면 비대증뿐만 아니라 그 염증 소견도 같이 보이고 있고요. 이게 요도가 깨끗하게 잘 청소가 되면 소변 길이 잘 열리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건 결찰술을 나중에 풀어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들이 오늘 지금 말씀 나누는 청소요법이 전립선, 방광, 요도 이 세 곳을 다 청소해주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수술 전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방적인 치료법은 다양한 전립선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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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지금 59세요. 네, 50대시고요. 아니, 59세요. 네네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점들이 좀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여러 가지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59세라고 하셨고요. 예,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소변을요, 네, 건강식품 약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요. 네,
소변 볼 때마다 색깔도 너무 틀리게 나오고 어때는 막 진하게도 나올 때 있고 막 밤색도 나오고 막 붉게 나오기도 하고 정말로 좀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또 소변을 뭐라 그럴까 볼 때 좀 따갑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있고 근래에 병원 가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뭐 균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약을 먹었더니 금방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서 그런 거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강남 쪽에 그 뭐랄까요 저 MRI 찍고 뭐 다 해봤는데 또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원인이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그 주시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전형적인 전립선염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면 이게 급성 전립선염이면 소변 검사나 아니면 전립선액 검사할 때 나타나는데 그 급성기를 지나게 되면 소견상으로는 다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염증이라고 판단되면서 항생제를 복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벌써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생제에 대한 반응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에 혈액 장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항생제가 하루는 들어가는데 이틀 되기 전에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평균 1.5일이면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만큼 그 항생제에 대한 방어가 엄청 세게 작동하는 것이 이게 전립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생제 치료로는 잘 안 된다. 이 부분을 꼭 알아주셔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조금 더 큰 병원 해가지고 정말 서울대병원까지 갔다가 이게 치료가 정말 안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숨어있는 염증 노폐물을 청소해서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 볼 적에 막 따갑다 이런 증상들이 지금 그 비뇨기 전체에 지금 노폐물들이 많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한번 보셔서 이 치료 저희들이 그 한방적으로 청소하는 치료법 적용하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항생제로는 잘 안 된다는 거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답답하신 마음에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와드린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과 관련된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적인 치료법은 다양한 전립선 질환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가 쭉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구체적인 치료법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전립선 비대증 사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좀 필요한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네. 과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100세 시대가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환갑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지금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지금은 다들 연세 높으신 분들 다 이 질환으로 고생하지 않는 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엄밀하게 말하면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질환이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노화가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노폐물 생산량이 나이와 함께 증가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혈액순환을 잘 지키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전립선에는 전립선에 혈액 장벽이 있기 때문에 생긴 노폐물이 빠져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계속 이렇게 축적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전립선 세포마다는 산소 그 생殖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방어적으로 이제 자기 몸을 이제 산소를 많이 빨아들여 가지고 생존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자기 몸집을 키우는 게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전체적인 근본적인 요인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전립선에 있는 혈액 장벽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0대에는 절반이, 60대는 60%가, 80대는 80%, 90대는 90%. 나이가 들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결과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과 또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원인도 좀 저희가 짚어볼게요. 자, 일단 증상으로 살펴보면 뭐 야간요, 아까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전립선 비대증, 그다음에 전립선염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증상은 가장 불편한 증상이 야간요, 밤에 깨기 때문에 잠을 계속 설치는 부분. 그다음에 빈뇨, 하루에 이제 8번 이상 소변을 본다. 이 횟수 기준으로 빈뇨도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고요. 세뇨라는 것은 소변 줄기가 약하고, 그러니까 콸콸 나오지 않고 뭐 가늘게 나오겠죠. 지연뇨는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시작되지 않고 뭐 3초, 5초, 심지어 1분 정도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뇨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절박뇨 혹은 급박뇨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든과 동시에 화장실에 도착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기 몇 미터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가는 사이에 소변을 지린다고 하잖아요. 참을 수가 없는. 너무 심해서 네. 참을 수가 없어서 속옷에서 지립니다.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의 증상인데 전부 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군요. 노폐물이 축적된다. 전립선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표면적을 키우고 전립선 증식증, 전립선 비대증의 이제 의학적인 이름이죠.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나이 들면 생긴다기보다도 혈액순환만 잘 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립선이 이제 원래 크기보다 좀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좀 커지는 것들을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염과 같이 온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볼 적에 염증 노폐물이 없어지면 염증은 물론이고 비대증도 같이 좋아지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전립선염은 20대부터 생겨요. 생겨서 80대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반면에 네. 전립선 비대증은 40대, 50대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립선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전립선에 혈액 장벽이기 때문에 약물도 침투가 안 되고 노폐물도 안 빠지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염증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의 혈액순환, 그다음에 노폐물 청소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치료가 사실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전립선 질환 뭐 치료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재발도 잘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네. 양방에서는 약물 치료의 한계 때문에 요즘 거의 다 이제 수술요법으로 맞아요. 넘어왔죠. 네. 한방에서는 이 근본적인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혈액순환을 시키면 그 안에 있던 노폐물들이
그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청소 치료법 제가 네. 오늘 설명드리는 거고요. 양방의 수술 치료는 크게 절제하는, 그러니까 파내는 수술이에요. 전립선을 파내는 수술이고 네. 결찰술은 크기는 줄이지 않고 이제 실로 묶어가지고 잡아 당겨주는 그런 수술 치료인데 이런 경우도 다양한 뭐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다양한 부작용,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비수술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립선 청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염증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도도 깨끗해지죠. 요도가 이제 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요도도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방광도 방광의 근육이 힘있게 이렇게 짜줘야만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데 방광 근력이 약해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원인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 치료를 해서 전립선도 깨끗하게 요도도 확보해주고 방광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치료가 한방 치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한방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비수술적인 방법이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전립선 이게 청소가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소라고 하는 말을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청소가 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게 전립선의 모식도를 보게 되면 전립선 안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노폐물들이 쌓여가고 방광은 방광대로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데 약물 치료, 그러니까 한약 치료를 해서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낸다.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소변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으로 빠지면 저희 뭐 한의원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없지만 환자분들은 이 소변으로 빠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이게 지금 양변기에 지금 사진을 환자분들이 네. 찍어준 건데요. 아. 이 보시면 소변은 이렇게 흐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찌꺼기 같은 계란 흰자 같은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청소 치료를 해서 혈액순환이 되고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통로가 소변과 함께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진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시는데 실제로 이 정도로 청소가 되어야만 전립선이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일단 이게 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환자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방 치료법 중에서도 이제 청소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립선 질환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은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보시면서 전립선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상담을 사연으로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남성분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고민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1년 정도 약을 좀 드셨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되나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뭐 같은 설명이 되겠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원인이 남아 있으면 그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전립선 크기가 20g, 이제 탁구공만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어디까지 커지느냐 하면 20g에서 50g, 100g, 200g, 350g까지 커진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네.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은 크기를 줄이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남아있는 전립선 조직이 계속 커집니다. 심지어 이제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을 다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일부는 완전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남게 되죠. 그 일부 남아있는 전립선 조직이 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게 돼요. 그만큼 전립선 비대증은 수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1년 정도 약을 드셨지만 치료가 안 되는 이유도 결국은 그 혈액 장벽을 통과하기 힘들어서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양방 치료를 좀 해보시고 또 이렇게 수술도 고민하시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 치료를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사연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60대 아버님 전화 주셨고요. 전립선 염이도 재발했다고 합니다. 찬 음식이나 술을 드시면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셨고요. 또 약을 먹으면 그때는 또 괜찮은데 그때뿐이라고 하셨어요. 또 네. 근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전립선 염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연세가 높으신 걸로 봐서 전립선 염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합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염과 전립선 비대증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염증이든 비대증이든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혈액순환 잘 되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만 결국은 청소를 해서 이 염증 노폐물을 빼낼 수 있는 거는 약물 치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요. 네. 오늘 치료하는 이 내용 잘 이해하시고 꼭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비수술 한방 치료를 통해서 좀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6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인데요. 치료 전에 어떤 상태셨을까요? 이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지금 시술을 하신 분이거든요. 결찰술 시술을 했고 1년이 경과된 분인데 1년 만에 이 전립선이 다시 커졌다 이런 경우예요. 왜냐하면 결찰술은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임시로 이제 묶어주는 건데 네. 전립선 자체는 이렇게 자극을 주면 줄수록 훨씬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결찰된 금속 실이 오히려 이제 자극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찰술 후에 다시 커지면 그 다음에는 절제술을 그러니까 전립선을 파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을 권유받고 오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증상이 시술 후인데도 야간요가 서너 번 되니까 많이 불편하셨고요. 그다음에 급박요, 절박요죠. 이것 때문에 공항으로 가는 길에 2번이나 버스에서 내려서 막 그 캐리어 때문에 막 소동을 벌였던 그런 분이시고요. 정말 불편하셨겠어요. 네, 민폐를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소변을 짜내야 되는 그런 증상, 전형적인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가지고 오셨던 분인데 네. 치료하고 나서, 그러니까 전립선 청소 치료를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야간요, 급박요 이런 거 다 사라졌고요. 소변 줄기도 세지고, 그다음에 지연요 증상도 같이 없어져서 굉장히 좋아했던 분의 사례입니다. 자, 전립선 청소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6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또 만나볼 분도 이제 64세 남성분이신데요. 이분도 수술을 권유 받으셨었네요. 네, 왜냐하면 전립선 크기가 90g이나 되는데 이 90g이나 된 비대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혹시 암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분은 4년 동안 계속 PSA 수치를 검사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분이셨는데 네.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이제 암이 아니라면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해보자 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이 증상, 그러니까 비대증 진단과 PSA 수치가 높은 것 외에 야간요, 세뇨, 빈뇨 이 부분 때문에 고생을 하셨고 매년 조직 검사하고 수술 권유를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 네. 청소 치료를 하고 나서 PSA 수치가 처음으로 4점대에서 2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3.4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PSA 수치가 청소 치료하고 나서 이제 많이 떨어진 케이스고요. 나머지 증상들 야간요, 세뇨 뭐 많이 호전됐죠. 그러니까 야간요가 좋아지면 피로감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지니까 우울감 같은 것도 같이 좋아졌던 그러니까 음. 원인이 없어지면 이제 재반 증상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몸이 또 불편하면 또 마음의 병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상태가 좋아졌던 그런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셔서 전화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또 사연을 남겨주셔서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80대 어르신 전화를 주셨고요. 갑자기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응급실에 가셨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고 고령인데 이게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약물 치료는 받아보신 적 있으시고요. 네. 이게 이제 요폐 증상이거든요. 소변이 안 나오면 요폐가 돼서 그러니까 소변 그 길이 막혀가지고 막 아랫배가 빵빵하게 불러오고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가서 강제로 소변을 빼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고령이면 이 수술하기가 굉장히 검토할 내용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때 이제 출혈량도 많아지고 마취 시간도 그렇죠. 길어지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사실 수술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예. 예,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한 그 수치를 잘 모르지만 네.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제 요도가 확보가 되면 소변이 나오는 길이 이제 열리는 건데 그렇죠. 예, 요도가 막혀 있거나 또 이렇게 노폐물이 쌓였거나 이런 경우는 청소 치료를 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뭐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약물 치료가 되는지는 직접 한번 상담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적인 요법 외에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둘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아주 힘드셨던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빈뇨 증상이 있는 분들은요 밖에 나가면 항상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고 너무 불안하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못 타요. 근데 이제 전철을 타면 중간에 내렸다 다시 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고속버스 타면 정말 뭐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이분도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는데요. 대중교통도 힘들고 그다음에 소변이 계속 방울방울 떨어지고 마지막에 소변이 짜내고 그다음에 횟수가 늘어나지 않게 뭐 물 종류 같은 거는 아예 그 전날부터 안 드셔서 네.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 아예 그냥 물이나 뭐 국 같은 거 못 드셨던 분인데 청소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화장실 확인하는 그런 습관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뇨 증상도 없어지고 소변 횟수도 이제 2시간, 3시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소변 줄기 굵어지고 피로감도 없어졌다. 청소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됐던 사례입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5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마지막 치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 보여주시죠. 네, 이분은 뭐 50대시니까 상당히 젊은 케이스에 속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야간뇨가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7번, 8번 됐던 분이시고요. 이분이 아마 전립선 그 결찰수를 하기 직전에 오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고요. 네. 야간뇨가 너무 심하니까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만성 피로 그 다음날 뭐 제대로 일을 못하는 이제 그런 만성 피로와 우울증까지 있었던 분인데 꽤 유명한 분이셨어요. 어쨌든 이 치료를 전립선 청소 치료를 하고 나서 야간뇨가 없어져서 제대로 숙면할 수 있어서 많은 컨디션이 이제 회복됐던 그런 네. 케이스고요. 낮에 쪽잠을 안 잤다는 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 하는 동안에 본인은 쪽잠을 자야 이렇게 수면이 회복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냥 쪽잠을 안 자게 됐다. 그다음에 전립선염 증상 당연히 청소하면서 없어진 거고요. 만성 피로, 우울증 같이 개선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53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립선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가 쭉 한번 나눠봤고 사례들도 만나봤는데 평소에 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으면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은 제가 의자에 많이 앉아 있는 거 굉장히 해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자전거 타는 것도 해롭다. 네. 이게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혈액순환을 잘 시킬 것인가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 몸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첫 네. 번째 허벅지에 부하가 되는 운동을 하시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계단을 오른다거나 등산을 하게 되면 전립선하고 가장 가까운 혈관과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전립선 쪽으로 혈순환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루틴으로 꼭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운동을 못 하시는 분은 예를 들면 너무 나이가 많다 아니면 뭐 휠체어를 타는 분이다 이런 분들은 목욕요법을 하게 되면 운동하고 똑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좌욕, 반신욕, 온탕욕, 뭐 찜질방, 사우나 다 좋은데 이런 형태로 체온을 평소에 그 36.5도에서 1도, 2도 정도 높이면 우리 몸에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나와서 우리 몸 혈액순환, 혈관 개선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데 이게 만 이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이런 목욕요법을 해서 체온을 확 올려줬다가 다시 내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음식으로는 토마토를 많이들 드시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생토마토보다는 익힌 토마토, 기름에 이렇게 볶은 토마토 아니면 뭐 스파게티 소스나 토마토 케첩 이런 식으로 가공된 토마토가 3배, 7배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된 토마토 관련 음식을 꾸준하게 드시면 전립선 건강은 잘 지켜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치료법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은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